예, 다음 사회화와 자아 정체성입니다. 중요사회. 사회화란 것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하며 사회 구성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언어, 또 규범, 지식, 가치관, 행동 연식을 배워가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하죠. 선생님께 인사하기라든지 친구들과 운동하기,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면 되죠.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행동 연식과 규범 등을 익히며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구성 한 사회의 구별과 가치 등을 공유하게 되고 사회와 내용과 방식은 사회마다 다릅니다. 또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죠. 다음 사회화 과정입니다. 사회는 특정 시기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걸쳐 이루어지며 다양한 사회와 기관의 영향을 받습니다. 유아기에는 가정에서 언어를 비롯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배움으로써 되고 아동기는 원문과 놀이를 통해서 또래 집단이죠. 또래 집단 어울리면서 다른 사람과 필요한 태도와 규칙을 익힙니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죠. 학교에서 사회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기본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또 성인기에서는 직장의 새로운 지식과 삶의 태도를 습득합니다. 노년기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또 제사회란 말이 있는데 변화하는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가치들을 배우는 과정. 현대사회에서 제사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또 자아 정체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깨닫고 자신의 성격, 가치관, 관심, 영역 등을 분명히 이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건전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미디어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뭐만 자아정세 중요한 시기면 청소년기죠. 청소년기는 자아정세 중요한 시기이고 긍정적인 자아 전체를 차리고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 사회적 지위와 역할입니다. 한 개인이 자신에 속한 사회나 집단 내에서 가지는 위치.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귀속지위가 있고 성취지위가 있죠. 개인은 의지와 노력이 한가로 태어나면서부터 자는 게 이걸 자연적으로 결정돼. 딸이나 노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을 위해서 이게 후천적이죠.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지위. 남편, 학생, 선생님, 학급 회장 등. 정통사회에서는 귀속지위의 영향력이 컸으나 능력을 중시한 현대사회에서는 성취지위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또 사회적 역할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 사회적 역할이 같더라도 역할 행동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사회적 역할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의 지위에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 내용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회적 역할의 수행.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칭찬과 보상을 받죠. 사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역할 갈등. 역할과는 의미와 특징은 개인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들이 서로 뭐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여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갈등을 겪는 현상입니다. 온라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사회관계가 형성되면서 역할 갈등이 증가하고 있죠. 또 역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사회도 불안정하기 쉽죠. 그 다음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 여러 역할 중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요한 것부터 수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제도를 보유하거나 법률을 제정하여 역할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난 갈등과 차별, 우리 사회의 집단과 개인, 사회 집단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하는 집단을 사회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인데 자신이 그 집단에 속해 있으면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 집단은 내 집단, 자신이 속되지 않으며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 집단을 외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가치나 신념, 목표나 또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죠. 갈등이 지속되면 구성 안의 신뢰가 줄어들고 소통이 어려워지며 갈등이 합리적 해결할 때 사회 발전과 통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는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별 갈등이 있는 거죠. 차별은 어떤 집단에 속하는 이유만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죠. 차별은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집단 내 집단 간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사회 통합과 발전이 저해되는 거죠. 성차별, 지역차별, 외국인 차별, 장애인 차별들이 있겠죠. 갈등과 차별에 대한 방안, 대화의 협력, 다른 집단 구성과 대화하고 협력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 서로 이익을 조율하며 최적의 대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죠. 차별에 대처하는 방안은 개인적 차원이 있고요, 사회적 차원이 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고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게 가장 좋죠. 일상에서 나타난 차별을 찾아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참여와 연대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역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인간다움을 살 수 있도록 복화제도를 정비해야 되겠죠.